안녕하세요. 귀여운 딸 한 명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키우면서 아이한테 상처로 남을 이혼을 하게 됐어요. 부모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혼이란 선택은 저와 딸아이를 위해서 정말 필요했어요. 20대 청춘을 아이와 남편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이혼할 줄은 몰랐네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였기에 이 결혼이 맞는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았었어요. 다들 이 결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같이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 말을 들을 걸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30대 넘어서 결혼하고 아이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전 이 젊은 나이에 결혼, 아이 이혼 다 겪어보게 될 줄이야. 저의 이야기를 마음 편히 먹고 터놓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용기를 갖고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아이 때문이라도 남편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게 미운 사람이라고 해도 아이를 위해서 꾸준히 연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 때문에 연락을 해주는 거지 딴 마음 품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남편은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는 듯합니다. 재결합을 원하는지 아이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도 결국 다시 합치자는 말을 하네요. 이런 남편과 7, 8년 결혼 생활한 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대학생이던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남편과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6살 많은 남자로 저와 다르게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이던 저는 번듯한 직장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던 남편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7개월 가까이 연애를 하던 중 갑자기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급하게 했어요. 그 당시 남편이 너무 좋았던 저는 아이가 생긴 게 축복처럼 다가왔었네요. 남편도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책임지겠다는 말을 바로 해주기도 했고요. 저희 부부한텐 아이가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었지만 유일하게 시어머님한텐 축하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아이가 그저 걸림돌이라고만 생각하신 시어머님은 처음엔 아이를 지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지울 수 있겠냐며 절대 지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낙태 비용 전부 줄 테니까 당장 아이 지워. 이제 대학교 졸업할 나이면 한창 창창할 나이인데 뭐하러 아이 낳고 살겠다는 거니? 그리고 공부할 나이면 제대로 돈을 벌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만큼 모아둔 돈도 없을 거잖니? 그럼 무슨 돈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겠다는 거야? 어머님, 저 아이 지우기 싫어요. 오빠도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고요.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싫어. 나 할머니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 장가 보내기 싫어. 번듯한 직장 있는 여자랑 했으면 좋겠다고. 너 아이 낳으면 일도 못하고 아이만 주구장창 키워야 할 텐데 그럼 우리 아들만 고생할 거 아니냐. 시어머님께 결혼 허락을 맡았을 때 손자가 생겼다는 기쁨은 전혀 없으셨다고 했어요. 오로지 아들이 고생할까봐 그게 걱정이라고 하시는 시어머니는 저한테 본인 속마음을 다 내비치시더라고요. 할 말 못할 말 구분 안 하고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었네요. 남편도 그 당시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다는 말에 결국 어머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결혼하라고 간신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하실 때 결혼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그렇게 딸아이가 나오고 나서 전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내게 됐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벌이가 괜찮던 사람이라 제가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어도 생활하는 게 크게 힘들거나 하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어머님은 그게 참 못마땅하셨는지 매번 돈과 집안일 문제로 하나하나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은 얄밉게도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그때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찾아오실 때가 많았어요. 영은아비 출근했니?
네, 어머님 오시기 5분 전쯤에 출근했어요.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엔 어쩐 일로? 내 새끼 집에 온다는데 허락받고 와야 하니? 집안 꼴 좀 봐라. 이게 돼지 우리 집 사람 집이냐? 아무리 출근 준비하느라 집이 정신없다고 해도 영은아비가 출근 준비를 하면 너가 중간중간 집 좀 치우고 그래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 넌 참 배워야 할 게 많다. 영은이 케어하느라 집에 신경 쓸 시간이 부족했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나는 너보다 어릴 때 출산했다. 그때 육아부터 집안일까지 일사천리로 척척척 다 해왔어. 나도 충분히 해낸 걸 너는 왜 못하겠니? 아무리 어릴 때 시집을 왔다고 해도 너가 친정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딱 보인다. 사도는 너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뭐 하셨다니? 말을 함부로 하시면서 핀잔을 두시기 바빴던 시어머님. 냉장고부터 세탁기, 옷장 등등 하나둘씩 다 살펴보시고 잔소리를 끝없이 하시는 편인데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만 하시지 정작 집안일을 알려주시거나 도와주신 적은 절대 없어요. 언제 한 번은 시어머님이 제 딸을 울린 적이 있어요. 우리 딸이 7살도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방에서 인형을 만지고 있는 딸한테 엄마 집안일 왜 안 도와주냐고 화내던 어머님. 진짜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어머님,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굳이 그런 말을 해가면서 울리셔야 되겠어요? 이 어린애한테 집안일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제가 미운 걸 왜 애한테 푸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주 시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조금씩 집안일 배우고 익히는 거다. 옛날엔 다 이맘때부터 집안일하고 그랬었다. 옛날이랑 지금이랑 같아요? 제발 애한테까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은 제 딸까지 미워하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다정하게 제 딸을 안아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딸 영은이는 그런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무섭다며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집에 가실 때까지 방에만 있다가 어머님이 가신 것 같으면 그때 슬슬 방에서 나올 정도였어요. 그렇게 어머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님이 주말에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그날은 남편도 쉬는 날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 좀 볼 겸 놀러 왔다고 했습니다. 영은애미야, 지난번에 보니까 냉장고에 굳이 없어도 될 식재료가 많던데 먹고 싶은 거 있다고 이것저것 막 사는 거 아니냐? 아, 아니에요. 그거 다 그이가 좋아해서 사둔 음식들이었어요. 영은아비가 좋아한다고 하니 별 말은 안 하겠지만 한 달에 생활비 어떻게 나가고 있니? 가끔 보면 씀씀이가 큰 것 같아서 말이다. 영은아비가 힘들게 번 돈인데 너희 모녀가 펑펑 쓰고 다니는 게 아닐까 너무 걱정이 돼. 엄마, 별걸 다 걱정하네. 이 사람 알아서 잘해요. 애들 키우다 보면 돈 들어갈 일 많은 건 당연한 거지. 네가 너무 감싸면 애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 돈 막 쓰기 시작한다고. 솔직히 영은애미가 시집 왔을 때 들고 온 게 있냐? 아무리 애가 혼수라고는 하지만 너무 몸만 왔어, 몸만. 시어머님은 집부터 남편 차까지 전부 제 남편이 다 마련한 줄로만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건데 말이에요. 결혼 준비를 했을 당시 어머님이 저희 결혼 준비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거든요. 싫다던 결혼을 굳이 하겠다는 제가 미우셨는지 결혼식 직전까지 제 얼굴 일절 보지 않으셨거든요. 그 당시 제가 학생 신분이었고 사회 경험이 없었으니 당연히 남편이 준비한 걸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저희 친정집에 대해서도 일절 물어보지 않으세요. 상견례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친정아버지가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전 부족함 없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이것저것 다 챙겨오게 됐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굳이 나서서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은애미야, 120만 원 생활비 너무 많다. 50만 원으로 생활비 줄여보는 건 어떠니? 어머님, 50만 원이라뇨. 아무리 제가 돈을 안 번다고 해도
영훈이 생각해서라도 50만 원 가지고 절대 생활 못해요. 지금 120만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50만 원으로 줄이라니. 여자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니? 50만 원이면 충분히 애 키우면서 쓸 수 있는 돈이다. 영은아비가 공과금 이런 거 다 알아서 내는 거 아니야? 넌 120만 원 가지고 먹을 거 사 먹고 그런 일밖에 안 할 텐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어머님, 먹는 거에만 돈 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애 유치원 보내면서 쓸 돈도 있고 그거 말고도 애 앞으로 나갈 돈이 어마어마해요. 어머님도 애 키워본 입장에서 말을 어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머머머, 너 지금 나한테 말 대답하는 거니? 난 그것보다 더 적은 돈으로 우리 아들 키웠어. 하면 다 되는 거 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그러니?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줄 아세요? 당신도 뭐라고 좀 해봐. 왜 가만히 있어? 남편은 멋쩍은 듯이 웃으며 결국 마지못해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부 일이니까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하겠다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리더군요. 그럼 매달 쓴 가계부 나한테 보여줘. 너희 부부 앞으로 잘 살라고 하는 짓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이랬다고 나중에 영은아비 잡을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혼자 남편 하나 잘 키웠다고 해도 이렇게 생색을 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벌이가 나쁘지 않다고 해도 그렇게 막 잘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먹고 싶은 음식 고민하지 않고 먹을 정도인 수준으로 누가 보면 연예인, 대기업, 의사 등 이런 사람들처럼 한 달에 몇 천, 몇 억씩 벌어오는 줄 알겠네요.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사람 속을 긁어놓는 시어머님 때문에 남편과도 잦은 다툼을 해왔어요. 그래도 남편이 착한 편이기 때문에 마지막엔 다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남편이 착하지 않았더라면 결혼 생활 오래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착한 마음씨가 우리의 이혼을 부를지는 몰랐네요. 한동안 시어머님이 집에 찾아오는 일이 많지 않아서 저희는 평화롭게 지내게 됐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딸이 새벽에 배가 아프다며 바닥에서 뒹굴고 있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요. 옆에서 자고 있던 저와 남편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런 딸을 안고 집 근처에 있는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딸이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몇 가지 검사를 받고 하다 보니 아침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심각한 병에 걸린 게 아니었어요. 맹장이 터지는 바람에 복통이 생겼던 거였는데요. 급하게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많이 놀랐었어요. 남편은 며칠 연차 사용해서 같이 병원에 있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전 번갈아 가면서 딸이 방귀가 나올 때까지 간호를 해주게 됐었는데요.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한 어머님은 급하게 병원에 오셨어요. 평소에 손녀를 이뻐하지 않으셨던 분이지만 막상 아프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됐나 보다 싶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를 보고 정이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급하게 병원을 찾았던 이유는 제 딸 영은이 때문에 온 게 아닌 남편이 회사 출근도 안 하고 딸을 돌보고 있다는 거에 열받아서 온 거였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등짝을 때리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이 녀석아, 너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니? 영은애미가 다 알아서 할 일인데 왜 굳이 너가 연차까지 써가면서 이 꼬맹이 간호를 하고 있냐 이 말이야. 너 혼자 돈 버는 것도 모자라서 애 병수발까지 해야 되겠니?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영은이 내 딸이야. 내가 아빠인데 당연히 옆에서 보살펴주는 게 당연하지. 영은 엄마도 얼마나 놀랐겠어. 엄마가 된 입장에서 딸 보살피는 건 당연하지. 너 당장 엄마랑 집에 가자. 밤새 영은이 돌봤을 텐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병원 근처에 백숙집 있던데 거기서 나랑 같이 밥 먹자. 끝까지 아들 편에서만 말씀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정말 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 걱정은 전혀 안 하고 오로지 밤새웠을 아들 걱정만 주구장창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 병원비만 내고 올게. 오늘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걸 너가 왜 내? 영은애미야, 우리 아들이 왜 그 돈을 내야 하니? 너 딸이 아파서 생긴 병원비 왜 내 아들이 내야 하냐고.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놀랬습니다. 영은이가 제 딸이긴 하지만 남편의 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남의 딸 병원비를 내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 보고 억정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님은 이제까지 저와 제 딸을 남으로 생각했었던 거였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군요. 전 여기서 이 부녀와는 절대 같이 못 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 어머님 아들이긴 하지만 제 남편이고 영은이 아빠예요. 당연히 그의 딸이 아프다는데 아빠로서 그 돈을 내는 건 당연한 거죠.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돈 빨아먹는 귀신이야, 귀신. 너는 편하게 집에서 살림만 할 줄 알지 돈이라고는 벌어오지 않잖아. 어머님, 저 어머님 아들 딸 키우느라고 일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왜 자꾸 남처럼 대하시냐고요. 됐다. 너랑 말 길게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다. 너 절대 병원비 낼 생각하지 마. 그렇게 어머님은 남편을 데리고 병원 밖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 줄은 몰랐고요. 진짜 남편은 딸 병원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자가 어쩜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전 친정 부모님께 딸 병원비를 빌리게 됐습니다. 영은이가 아프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친정 부모님께선 제 딸 영은이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정집에 도착하는 순간 전 펑펑 울었습니다. 친정 어머님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며 저와 제 딸 영은이를 안아주시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니? 요즘 김서방이랑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리고 영은이 아픈 건 왜 이제야 말해? 엄마, 시어머님 때문에 못 살겠어. 나 그 사람이랑 7년 넘게 살면서 눈칫밥만 먹었어. 나 혼자 애 가졌어? 남편이랑 같이 만든 거잖아. 근데 왜 나만 죄인이어야 하는 거냐고. 딸은 잠시 재우고 전 친정엄마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이 이제껏 저에게 해왔던 폭언과 행동들이요. 친정엄마는 당장 짐 싸서 친정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하면 이혼한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남편 전화를 모두 거절하고 친정집에서 지내다 남편과 대화를 좀 나눠야겠다는 마음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딸은 당분간 친정엄마가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싸울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당분간 딸 좀 데리고 있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집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군요. 저와 딸이 없는 동안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신 참 나쁘다. 딸을 병원에 두고 어머니가 가잔다고 어떻게 쪼르르 같이 갈 수가 있어? 아무리 큰 병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아픈 딸을 두고 그냥 갈 수가 있냐고. 영은이는 지금 어딨어? 같이 오지 왜 혼자 왔어? 왜? 지금은 영은이가 걱정되긴 하나 봐?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나도 그날 그렇게 집에 가놓고 엄청 후회했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혼자서 나 애지중지 키운 거. 엄마가 나 어떻게 키웠는지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까 선뜻 엄마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 당신 내 말 잘 들어.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혼할지 말지 결정되는 거야. 이혼? 말도 안 돼. 나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 이게 다 엄마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이혼은 절대 못해. 당신도 안 해? 다 어머니 때문에 생긴 일인 거.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나한테 경제권 다 넘겨. 그리고 나도 영은이 유치원 가 있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할게. 그 대신 조건 하나가 있어. 나랑 이혼 안 하고 싶으면 어머님이랑 영 끊어. 뭐?
엄마랑 연 끊으라니. 여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엄마랑 연 끊고 살라고 할 수가 있어. 당신도 딸 키우는 부모 입장이면서. 내가 부모라서 하는 말이야. 자식 앞길을 막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야. 난 당신이 우리 영은이 병원에 두고 그냥 갔을 때부터 당신은 영은이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근데 영은이 생각해서 당신한테 기회 한 번 더 주려고 해. 그러니까 당장 결정해. 영은이야 아니면 어머님이야? 남편은 저한테 경제권을 넘기는 것과 어머님을 보지 않고 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인으로서 며느리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초장에 바로잡고 싶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솔직히 말할 게 있다고 했어요. 여보, 솔직하게 말할 게 있어. 사실 작년부터 월급 관리를 엄마가 대신해줬어.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모아둔 돈이 다 엄마한테 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가져와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엄마한테 돈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면 분명 노발대발할 게 분명한데? 뭐? 진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월급을 왜 어머님한테...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까지 어머님이 남편의 월급을 관리하고 있었다니. 게다가 이제껏 남편이 모아둔 돈까지 어머님이 홀라당 다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껏 내가 이 사람이랑 왜 살았나 싶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도대체 이 모자는 절 뭘로 보고 있던 걸까요? 내가 이 대우를 받으려고 결혼하려고 했던 건지 전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나 당신 와이프야. 돈 관리를 어머님이 해야 할 게 아니라 내가 했어야 하는 게 맞아. 그걸 왜 다 어머님한테 드려? 엄마가 자꾸 당신이 내 돈 가져갈까봐 걱정됐다네? 난 당신 당연히 믿지. 이제껏 살면서 그런 일도 없었고. 근데 엄마는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당신이 돈 빼먹는 귀신이라고 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그냥 줬지 뭐. 고작 어머니가 옆에서 그런 소리를 했다고 쪼르르 가서 돈 다 넘긴 당신도 어이없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줄 게 따로 있지. 자기야, 그거 지금 다시 돌려받을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어머님이 영은이 병원비 죽어도 내지 말라고 말렸던 거였구나. 두 모자 정말 지긋지긋하다. 우리 이혼하자. 이혼해. 전 남편에게 이혼하자며 통보한 뒤 남편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말리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이러다가 진짜 이혼이라도 할 것 같아 불안했던 남편은 어머님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이 숨을 헐떡이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짐을 싸고 있던 저는 그런 어머님이 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인사조차 하지 않는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열불을 내셨습니다. 전 그런 어머님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가 뭔데 이혼하자고 덤비냐? 이혼하자고 말할 사람은 우리 아들이야, 아들. 이제껏 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더냐? 한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이나 부릴 줄만 알고 애초에 둘이 결혼을 못하게 했어야 했어. 고작 애 하나가 뭐라고. 내가 애 지으라고 했을 때 지우지 왜 안 지워서 이 지경을 만들어? 어머님의 말을 듣고 전 정말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제가 이 집에 한 개 쥐뿔도 없다뇨. 오히려 남편과 어머님이 우리 가정에 한 일이 쥐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들고 있던 남편의 옷을 바닥에 던지며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님은 놀란 눈치였고요. 제가 이 집에 한 개 쥐뿔도 없다고요? 따지고 보면 영훈 아빠랑 어머님이 한 개 쥐뿔도 없겠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어머님, 저희 부부 결혼했을 때 도와주신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어머님이 해주신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어머님 그 못된 고집 때문에 남들 다 하는 상견례조차 하지 못하고 결혼했어요. 그래, 난 해준 게 없다. 그래도 이 집부터 그동안 너 입으로 들어간 밥까지 다 우리 아들이 해준 거지 않니? 그런데 넌 시집 온 순간부터 가져온 것도 없고 일도 한 번도 안 했었잖니.
너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자격이나 있니? 없는 것들이 더 무섭다고 그 꼴이 딱 너다 너. 어머님, 제가 이제까지 말 안 해서 모르셨겠지만 해온 게 없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영은 아빠였어요. 어머님이 저희 부부 결혼 준비할 때 전혀 관심이 없으셨으니 모를만도 하죠. 이 집, 제 명의입니다. 제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타고 있는 외제차, 그거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겁니다. 오히려 몸만 온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저희 부부한테 해주신 게 뭐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 부부랑 영은이 편하게 살라고 집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어머님은 뭐하고 계셨냐고요? 절 남편 돈 탐내는 여자로만 대하셨잖아요. 돈 밝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셨잖아요. 근데 어머님한테 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 이제 어머님 안 보고 살 겁니다.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 놀라셨는지 눈이 동그랗게 떠졌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시고 저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아들 차와 집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 제 명의라고 하니 당연히 놀랄만도 하죠.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돈 빌렸었지? 그것도 나 몰래. 근데 그거 내가 다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우리 아빠한테 빌린 2천만 원 다음 달까지 갚아. 당신 이제까지 나랑 살면서 모아둔 돈 모두 어머님이 관리하고 계셨다고 했지? 어머님, 다음 달까지 제 통장으로 2천만 원 보내주세요. 그리고 당신 차도 반납하고 이거 말고도 양육비 등등 당신한테 청구할 거 남았어. 정리되면 그거 바로 알려줄게. 준비나 잘 해놔. 엄마, 제발 영은 엄마 좀 말려봐. 나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이제 내 통장 다 돌려줘. 적금 통장이랑 월급 통장 다 내놔. 그거 영은 엄마한테 주게. 어서. 이러다가 진짜 이혼하겠어. 어머님은 남편이 적금 통장과 월급 통장을 돌려달라는 말에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계속 재촉하고 화를 내니 결국 입을 여시는 어머님. 그게 사실 너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없어. 내가 다 썼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아둔 돈도 전혀 없고. 뭐라고? 아니 엄마가 적금 대신해준다고 매달 돈 다 가져갔었잖아. 근데 그거 다 어디다 썼는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남편 적금과 월급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에 어이가 없던 저는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아들 돈을 뺏긴 것만 같아서 이제까지 절 그렇게 괴롭히신 것 같아요. 지금껏 그런 어머님한테 모욕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에 천불이 났습니다. 진짜 어머님 참 웃긴 분이시네요. 저한테 이제까지 돈 먹는 귀신이라고 해놓으시고 정작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어머님이 다 쓰신 거네요? 지금 보니까 어머님이 돈 먹는 귀신이었네요. 잘 됐어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해야 하는 게 맞겠네요. 여보야, 정말 잘못했어. 나 영은이랑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도 당장 미안하다고 사과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어머님, 저한테 할 말 없으신 거죠? 이게 다 어머님이 만든 상황인데. 끝까지 자존심 부리는 어머님을 보고 한 번 더 이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굳건해졌어요.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갈 때까지 저와 딸은 친정집에 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혼 못하겠다며 한동안 집에 안 나가서 고생 좀 했었는데요. 남편이 집에 나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자 전 무작정 집을 팔게 되었어요. 남편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가게 됐었고요. 그런 남편에게 당장 이혼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딸은 제가 당연히 키우기로 했었고 남편이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는데요. 차와 집이 한순간에 사라진 남편은 저희 아버지가 빌려준 돈 갚을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이제껏 모아둔 돈을 어머님이 흥청망청 쓴 상태였기에 이 큰 돈을 어떻게 줘야 할까 엄청 고민한 눈치더라고요. 저와 이혼한 후 3개월 뒤 남편 이름으로 친정 아버지한테 빌린 2천만 원과 함께 별도로 3천만 원이 더 들어와 있더라고요. 총 5천만 원이 들어왔었는데 분명 남편은 돈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갚았을까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님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그 일부를 준 거였더라고요. 분명 어머니 성격상 집 절대 못 팔게 막았을 사람인데 어떻게 팔았을까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집 파는 걸 엄청 반대했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 돈을 주는 것보단 집을 팔아서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했다네요. 남편이 모아둔 돈만 5천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홀라당 다 쓰신 어머님은 본인이 이제까지 해온 죄가 있으니 결국 마지못해 집을 파셨다고 하네요. 남편은 영원히 생각해서라도 돈을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저한테 말도 없이 더 입금했었어요. 근데 그걸 어머님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준 돈이었나 봐요. 남편이 저한테 돈을 더 준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어머님은 저한테 직접 전화까지 하며 다시 그 돈 돌려달라고 말하셨어요. 그것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욕짓거리를 내뱉으시면서요. 나쁜 년, 돈 준다고 그걸 또 다 받은 거니? 당장 내 돈 돌려놔. 집이랑 차까지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3천만 원까지 더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 보고 나가 죽으라는 소리지. 어머님, 전 이 돈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아이 케어하고 남편 뒷바라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남편한테 뜯어갈 수 있었던 돈도 전혀 없었어요. 남편이 영원히 생각해서 준 돈이니 돌려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넌 끝까지 남의 돈을 탐하는구나. 이제 내 돈까지 탐을래? 너 그러고도 잘 사는지 지켜보마. 돈을 탐내고 있는 건 다 어머니세요. 이렇게 된 거 다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은 밤낮 없이 연락해서 폭언을 일삼았어요. 결국 전 어머님 번호를 차단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 마음도 이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저와 남편이 이혼하고 난 뒤 두 사람은 연식이 오래된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원래 어머님이 살고 있던 집도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집이 있다는 게 사실 얼마나 편하고 좋은 일이겠어요. 원래 살고 있던 집도 연식이 좀 있었던 빌라였었기에 막상 파니까 돈이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팔고 난 뒤 그 돈의 절반 가까이를 저에게 주고 나니 집 구할 돈이 부족했다고 들었어요. 새롭게 들어갈 집이 마땅치 않아서 결국 두 사람은 단칸방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왜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냐면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본인 업보죠. 딸 때문이라도 남편과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야 해요.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남편과 연락하고 있는데 가끔 남편이 재결합 이야기를 꺼냅니다. 딸 때문에 연락해주는 것도 잠시 까먹는지 자꾸 재결합 얘기를 하니 답답해 미치겠어요. 언제 한 번은 집에까지 찾아와서 재결합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영은이 얼굴 못 보고 살 줄 알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철없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딸 앞에선 한없이 작아져요. 그래서 딸 못 보게 한다는 말에 한동안 잠잠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한 번은 밤늦게 남편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것도 울면서요. 남편이 살면서 운 적이 없던 사람이었기에 순간 놀랬던 저는 남편과 잠깐 카페에서 만나게 됐었습니다. 연락은 간간히 했었지만 이혼하고 나서 남편과 정말 오랜만에 만났던 거였어요. 연락을 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재결합 소리만 하니 당연히 만나고 싶지 않죠. 근데 남편이 울고 있는 걸 들으니 순간적으로 남편한테 큰일이라도 났을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카페에서 남편 얼굴을 보니 사람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수척하더라고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것 같더군요. 남편이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다 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가는 바람에 기댈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결국 참다 못해 전화한 거였더라고요. 그걸 터놓을 사람이 없으니 결국 우울증까지 왔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해서 울기나 하고.
미안해. 전화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더라고. 요즘 우리 엄마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돈에 미친 사람 같아. 매일 돈 쓰는 것만 좋아하지 정작 돈 모을 생각은 없어. 당신도 알잖아. 엄마랑 나 지금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거. 거기 빨리 탈출하려면 돈부터 모아야 하는데 매번 돈만 축내. 그거 모르고 있던 거 아니잖아. 당신 어머님 원래 당신 돈밖에 모르던 분이셔. 어머님이 이렇게 된 거 당신 탓도 있어. 어머님이 돈 달란다고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떡해? 애초에 어머님한테 돈을 줄 생각을 하지 마. 그래야 어머님이 돈을 펑펑 쓸 일도 없지.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즘 어머님께서 돈 쓰는 재미로 사신다고 합니다. 저와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그 회사에 다닌 지 오래된 직원이라서 당장 잘릴 위기는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미 해고당한 직원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님은 남편이 월급 받으면 그거 쓰기 바쁘다고 하네요. 최근엔 어머님이 나이트나 콜라텍 같은 곳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거기서 여러 아저씨들과 어울린다고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거기서 만난 어떤 할아버님한테 홀딱 빠지셨다고 해요. 그런 할아버님께서 투자하기 좋은 땅이 있다고 거기에 투자하는 게 어떠냐고 하시길래 남편 몰래 영끌해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투자는 사기였어요. 그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머님은 주변 지인들한테도 돈을 빌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 남편이 여러 사람들한테 시달린 눈치였어요. 어머님도 그런 남편 눈치를 보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어머님이 벌려놓으신 일들을 지금 처리하기 바쁘다고 합니다. 미안한데 당신 여윳돈 있으면 빌려줄 수 있어? 나 지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급한 돈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신 그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거라도 빌려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정말 이렇게 싹싹 빌게. 아니, 있어도 당신한테 빌려줄 돈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 다 이렇게 만든 거야. 나한테 했던 거 다 돌려받은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할 일 없었으면 좋겠어. 이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 여보, 진짜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한 번만 부탁할게. 그동안 나랑 산 정도 있을 거잖아. 영은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영은이가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아니, 당신이랑 산 정 이미 사라졌어. 그리고 영은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딸 팔아서 돈 구걸할 생각 하지 마. 이 핑계로 양육비 안 보낼 생각 죽어도 하지 말고. 이 일이랑 양육비는 별개야. 영은이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는 날이 있으면 당신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알겠어? 남편은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었어요. 지금 죽을 맛이라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요.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꼴보기가 싫던지. 전 그런 남편을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고소하고 시원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에게 앞으로 딸 볼 생각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 뒤 남편을 카페에 혼자 두고 집에 갔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아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주더라고요. 돈 빌릴 곳이 전혀 없었던 남편은 돈 빌릴 구석을 찾다가 결국 대출을 받아서 급한 불을 끈 모양이에요. 대출 받기 싫어서 어머니 집까지 판 거였었는데 결국 어머님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 잘리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최근에 고혈압이 오셔서 쓰러졌다고 하고요. 일이 하나 해결되면 일이 하나 더 터지는 남편. 어머님이 빌리고 다닌 돈을 수습하고 나니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다시 고생 중이라고 합니다. 일까지 잘린 마당에 돈 넣을 구석이 없는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전해 들었는데 정말 속이 다 뻥 뚫리는 것만 같았어요. 만약 제가 지금까지도 남편과 이혼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모든 힘든 일들을 제가 다 감당했어야 했던 거잖아요. 이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딸한테 보여서는 안 될 일들을 보여줄 뻔했네요.
한동안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딸을 생각해서 이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사할 집을 열심히 알아보다가 최근 딸과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친정집과 멀지 않은 곳에 20평대 아파트 하나를 구해주셨는데요. 숲세권과 학세권인 집을 구한 거라서 우리 딸과 살기에 너무 괜찮아요. 남편과 이혼하고 난 뒤 좋은 일만 생기고 있어요.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에요. 얼마 전에 딸한테 아빠 만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런 딸은 아빠 보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더군요. 딸은 본인이 아팠을 때 어머님과 남편의 행동에 크게 상처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딸이 모르게 얘기를 했었던 일이었지만 딸은 그 일을 다 지켜봤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딸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한 것만 같아요. 아이에게 상처만은 주지 않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런 상처를 주게 되었네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시어머님과 아빠한테 그동안 눈치를 받아왔었기에 좋은 감정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딸에게 아빠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 잘해줄 거예요. 저도 뭘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대학교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대학교 동기가 최근에 괜찮은 회사 하나 소개해줬고 그 회사를 다니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답니다. 이제까지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일을 시작하니까 정말 행복 그 자체였어요. 아이 때문에 결혼을 했었지만 전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행복하지 않았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진작에 이혼이나 할 걸 그랬어요. 저한테 항상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취급을 해왔었는데 정작 어머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축내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네요. 정말 가증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은 시어머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사람의 마음을 곱게 먹어야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혼전 임신을 했다고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했을 시 조금이라도 불행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아무리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해도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결혼 생활 끝에 교훈을 얻게 됐어요. 주변에서 아직 어린데 다른 남자를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권유를 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막 결혼할 준비를 하는데 정작 저는 이혼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남편과 시어머님한테 하도 당해서 그런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당장 남자 만날 생각도 없고요.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면서 살고 싶어요. 지금 이 행복 오래 누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